PL 이적설 이야기들, 영입 현황들 한번 다뤄볼 텐데 지난 시즌 4위권 팀 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뭐 일단 우승권은 맨체스터 시티, 아스날, 리버풀이라고 보고 다음 시즌도 일단은 유력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4위권에서 뭐 물론 이 팀들이 더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4위권에 경쟁할 팀들이 지금까지 이적 시장 상황, 그러니까 뭐 루머 말고 오피셜로 나온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7월 1일부터 이제 기점으로 오피셜이 많이 떴잖아요. 그 전후로 6월 30일 전후로 오피셜이 많이 뜬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잉글랜드가 PSR 규정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FFP랑 뭐 결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뭐 그냥 쉽게 얘기하면 버는 만큼 써라 이거죠. 근데 이 PSR 규정이 도입된 지는 됐는데 이게 지난 시즌에 징계를 당한 팀들이 등장했잖아요. 네. 에버턴이나 노팅엄 포레스트.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이 선에 간당간당하게 걸리는 팀들이 이걸 이제 6월 30일까지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회계장부 마감일이 6월 30일이거든요. 새 시즌 정도 기준으로 하는데 그 마감일이 6월 30일이라서 만약에 우리가 좀 위험한 상황이다 그러면 이 6월 30일 이전에 수익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제 여기에 관련된 거래가 빠바박 떴습니다. 이 외에는 이제 유로코파가 아마 이제 끝난 뒤에서야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이 PSR 규정이 애매한 팀들 위주로 오피셜이 떴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오피셜이 많이 떠서 이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자 토트넘부터 살펴봐야죠. 토트넘은 일단 지난 시즌 5위였습니다. 이적이 얼마 전에 확정이 됐죠. 아치 그레이. 네. 그렇죠. 마치 그레이 선수에 대한 내용은 전에 전매축에서도 많이 몇 번 다뤘고 뭐 영상도 올라가고 하니까 이제 오피셜 내용 나온 것만 어제인가 나왔죠. 따져보면 이 아치 그레이 거래도 PSR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게 토트넘이 연관되어 있는 건 아니고 상대편은 리즈 유나이티드인데 아치 그레이가 이제는 많이 아시다시피 리즈 거의 성골이잖아요. 뭐 부모님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리즈에서만 뛰었던 선수고 본인도 자체도 리즈 유소년 출신이고 한데 이 선수가 굉장히 또 어리기도 하고 그래서 리즈는 보내기 싫은 선수 중 한 명이었는데 리즈가 PSR 이게 약간 걸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재정 상황이. 리즈가 승격을 했으면 사실 해결이 되는데 승격을 결국 못했기 때문에 리즈도 선수를 판매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아치그레이가 좀 비싼 이적료를 받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토트넘에 팔았습니다. 근데 이게 반대로 살펴보면 조 로든이 아웃이 리즈 유나이티드로 됐잖아요. 이제 로든이 지난 시즌 리즈 임대 생활을 했고 거기서 괜찮은 활약을 보여줘서 리즈가 원하던 선수였는데 이게 사실 금액을 살펴보면 트레이드를 그냥 그레이 영입하는데 로든 플러스 돈으로 트레이드를 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따로따로 금액이 기재됐거든요. 4천만 파운드, 1천만 파운드. 이게 장부상의 이유인데 이렇게 해야 수익이 일단 잡힙니다. 지출은 그 선수 계약 기간에 따라서 나눠서 이제 장부에 기입할 수가 있어요. 처리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수익을 부풀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이제 그레이 오피셜이 나오기 전에 이제 디애슬레틱에서 기사가 나왔는데 토트넘 측은 사실 당장 토트넘은 그런 거 굉장히 깐깐하게 잘하잖아요. 수익도 많고 구장이 이제 런던에 있고 새로운 구장이니까 수익이 많은 편에서 이게 당장 급한 편은 아니라서 그냥 아치그레이를 이제 로든 플러스 돈으로 사오는 걸로 장부에 기입을 해도 상관이 없었는데 리즈 유나이티드 쪽에서 이걸 따로 기입을 하자. 그래야 아치그레이 판매 수익을 더 크게 책정할 수 있잖아요. 쓸 수 있잖아요. 아니면 아치그레이들을 이제 로든을 받고 로든은 이제 선수니까 2,500만 파운드 뭐 이렇게 3,000만 파운드로 데려오는 걸로 기입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보다 좀 부풀리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기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토트넘이 그렇게 안 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파라티치 단장이 이 비슷한 걸 하다가 유벤투스에서 징계를 받았잖아요. 그걸 가까이서 지켜봤기 때문에 토트넘은 이걸 좀 꺼려한 게 아니었나 싶기도 해요. 아무튼 그렇고 아치그레이가 일단 본격적인 선수 영입에 토트넘 본격적인 선수 영입에 시작이 아닌가 싶고 그 외에 이제 루카스 베리바는 일찌감치 이미 지난 시즌 중에 그렇죠? 확정이 된 선수였죠. 스웨덴의 유로그로덴에서 뛰던 베리발이 합류하게 됐고 이 선수는 유망주긴 하지만 아치그레이와 마찬가지로 내년 시즌 1군에서 그래도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티모 베르는 임대가 이미 지난달에 확정이 된 상태였고요. 네, 새 선수 웰컴 투 서울.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아웃된 거는 뭐 조 로든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페리시치, 다이어는 진작에 FA가 확정이 됐었고요. 하이두크 스플리트 이제 이반 페리시치는 저기로 나갔고 다이어는 뭐 아시다시피 바이언으로 갔기 때문에 다이어 역시 웰컴 투 서울. 아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이제 FA로 나간 선수들이 있고요. 이렇게 은돈벨레, 세세뇽, 탄강가 FA로 나갔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에스턴 빌라입니다. 에스턴 빌라가 지난 시즌 4위 경쟁 최종 승자였죠. 챔피언스리그 진출했으니까. 에스턴 빌라 이적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 가장 활발합니다.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에스턴 빌라도 그동안 이적 시장에서 꽤 영입을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PSR 규정에 좀 영향을 받는 팀이었어요. 그래서 보면 지금 보고 계시겠지만 이적을 보낸 팀과 사온 팀이 확실히 같이 그쵸. 이렇게 있네요. 네. 그래야 이 선수들을 좀 약간 원래 선수 가치보다 조금 부풀려서 이제 강부에 이제 기입을 하면서 이제 수익을 좀 부풀리기 위한 건데 사실 이게 어느 정도 선까지 허용될지가 모르겠어요. 근데 프리미어리그는 좀 자꾸 다 하고 있어서 거의 다 하고 있어서 좀 어떻게 나중에 문제시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렇습니다. 보시면은 이안 마트센 같은 경우는 이 선수가 비싸게 영입한 이 선수 어쨌든 영입한 거니까 비싸게 영입한 건 납득이 가죠. 이 선수 어쨌든 지난 시즌 도르트문트에서 챔피언스리그 결승 무대를 밟는데 일원이기도 했고 최근 떠오르는 선수기도 했고 근데 이제 그 밑에 이제 사무엘 링 주니어랑 그 밑에 있는 바레네치아 이 선수가 유벤투스에서 온 선수들인데 그 밑에 아웃을 보면 더글라스 루이스가 있죠. 좀 아쉽긴 하죠. 네. 일단 루이스를 판 거 자체는 빌라가 수익이 필요해서 기본적으로 수익이 필요해서였고 근데 5천만 유로에만 팔았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일링 주니어와 바레네치아를 영입하는 선택을 합니다. 이게 그냥 어쩔 수 없이 루이스 장부를 채워야 되니까 보내는 걸 택하면서도 나름대로 이제 유망주들을 합류시킨 거죠. 이 선수들은 그냥 유망주는 아니고 1군 무대에서 나름 잠재력을 보여준 선수들입니다. 일링 주니어는 토트넘 이적설도 있었던 선수예요. 잉글랜드 국적의 윙어고 바레네치아는 지난 시즌 프로시노네에서 세리에에서 뛰었던 선수 주전으로 뛰었던 선수기 때문에 뭐 루이스를 보내는 것 자체는 아깝지만 이 선수가 주급도 꽤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나름 살 길을 모색하지 않았나 일링 주니어와 바레네치아를 데려온 건 그리고 뭐 루이스 도뷴이랑 그리고 뭐 이로에그 보남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이 선수들이 필요도 했겠지만 일종의 뭐 장부 수익 같은 것들을 그렇죠. 원해서 네. 그런 거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고 로스 바클리 영입한 게 굉장히 빌라가 똑똑한 영입이 아니에요. 그렇죠. 군계 일학이었잖아요. 그렇죠. 루턴이 강등된 팀인데 바클리가 사실 첼시 시절에 굉장히 좀 기대 못 미쳤잖아요. 진짜 그 미드필더 쪽에 그 벨기에 루카쿠 느낌이었어요. 아 그렇죠. 네. 뭐 부상도 있었고 말이야. 네. 계속 기대 못 미치다가 루턴 타운으로 작년에 이적을 하고 반등을 했죠.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확 떴고 그래서 이제 더 상위권 팀들과도 많이 연결이 됐는데 이제 강등된 상황이었고 계약 기간 1년밖에 안 남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빌라가 굉장히 저렴한 값에 바클리 영입을 확정 지었습니다. 그래서 빌라가 토트넘의 가장 주요한 경쟁팀이 될 텐데 나름 보강을 현명하게 잘하고 있다. 루이스의 이적의 타격은 있겠지만 루이스가 내보내는 건 어쩔 수 없었고 재정 상황상 그거 어쩔 수 없다는 걸 감안하면 그래도 일리온 주니어나 바레네치아 데려오면서 나름 만회하려고 시도는 했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난 시즌 6위를 기록했던 첼시 살펴보겠습니다. 첼시는 최근 이적 시장에 비해서 지출 금액 자체가 확 줄어든 느낌이긴 해요. 아 그렇죠. 네. 오마리 켈리만이 근데 그 와중에 1,900만 파운드 꽤 비싸죠. 이 선수가 사실 1군 무대에서 그렇게 뭐 보여준 게 많은 선수가 아닌데 이제 이안 마트센과 이제 연계된 선수. 이 선수는 이제 빌라의 상황이 급해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듀스버리 홀 이 선수가 가장 지금까지는 인상적인 영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마레스카 감독이 레스터에서 썼던 선수잖아요. 듀스버리 홀이 사실 좀 애매한 면도 있었긴 했지만 지난 시즌 마레스카 감독 체제에서 뭐 황태자 중 한 명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첼시 이적을 통해서 프리미어리그 재도전하게 됐고 레스터 팬들이 많이 아쉬워하는 선수라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레스터는 좀 승격되자마자 너무 출혈이 크네요. 감독도 나가고 네. 뭐 성골 뉴스였으니까 네. 듀스버리 홀이 뉴스 네. 출신의 스타도 나가고 해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근데 첼시 입장에서는 듀스버리 홀이 레스터에서 보여줬던 모습을 좀 이어가면 가장 좋긴 한데 그리고 어쨌든 그리고 마레스카 감독 쓰던 사람이 같이 왔기 때문에 사용법을 아는 사람이 왔기 때문에 기대가 되긴 하는데 아 약간 레스터 출신의 미드필더 드링크워터? 안 좋은 기억이 있으니까 좀 우려가 상태가 있잖아요. 그래도. 아 그런데 반대가 네. 바로 있네요. 네. 그렇게 되길 바라겠죠 강태처럼. 그리고 이제 아다라비오요 굉장히 저렴한 값에 확보를 했습니다. 이 선수도 토트넘 이적설이 나오던 선수였는데 이거 선수도 굉장히 현명한 영입이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첼시가 센터백에 돈을 엄청나게 썼잖아요. 근데 막 부상도 있고 뭐 기대에 못 미치는 선수도 있어서 좀 센터백 뎁스를 채워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자유계약으로 현명하게 채웠고 마르크 기호 이 선수는 이제 바르셀로나에서 뭐 데뷔전 데뷔골도 넣고 해서 잠깐 센세이션을 보여줬던 선수였는데 이적 허용 조항이 있어서 저렴하게 확보를 했습니다. 뭐 당장 주전급으로 쓸 선수는 아니라서 뭐 기대치 부담감이 확 크진 않겠지만 그런 걸 감안하면 600만 유로면 긁어봄직한 복권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뭐 첼시 센터백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일단 지난 시즌까지도 주전이었던 게 이상할 정도로 나이가 많은 티아고 실바가 이제 플루미넨시로 FA로 떠났고 그 늘 누워 있는 웨슬리 포파나 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영입을 했어야 됐던 건데 또 이제 뉴캐슬로 임대를 갔었던 루이스 홀 역시 뉴캐슬로 완전 이적을 했습니다. 네, 뭐 원래 임대 후 완전 이적으로 이제 가기로 되어 있었던 선수였기 때문에 2,800만 파운드에 이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에씨도 완전히 나갔고요. 자, 뉴캐슬 7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병행을 하면서 조금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 했는데 저희가 뭐 다뤄드릴 거지만 이적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주축 자원들 아직까지 이적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뭐 고든부터 시작해서 이삭, 디마랑이스 이런 선수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첼시에서 루이스 홀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거는 뭐 예정돼 있던 거고 뉴캐슬도 PSR에 이제 영향권에 있던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 직전에 굉장히 바빴어요. 6월 말에. 그래서 이제 하다못해 원래는 이제 양쿠바 민테라고 이 선수가 이제 바로 작년 여름에 뉴캐슬에 합류했던 선수인데 뉴캐슬이 일단 영입하자마자 네덜란드 페이노르트로 임대를 보냈었거든요. 근데 페이노르트에서 꽤 잘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같았으면 이 선수를 다시 이제 불러들여서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뉴캐슬이 직접 긁어볼 만한 상황이었는데 PSR 당장 이게 걸리니까 누군가를 매각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게 이제 민테가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리옹에서 더 비싼 금액 4천만 파운드 이 정도의 영입을 하려고 했는데 민테가 나 프리미어리그에 남고 싶다. 그래서 거절했어요. 그래서 당황스러웠죠. 당장 6월 30일까지 수익을 못 맞추면은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는 뉴캐슬의 승점 10점까지도 삭감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굉장히 조급해지니까 그 타이밍에 리버풀이 접근합니다. 야, 니네 급하니까 앤서니 고든 팔아라 우리한테. 근데 앤서니 고든은 지난 시즌 텐텐을 달성한 그럼요. 에이스잖아요. 네. 이 선수를 게다가 근데, 유로 활약에 따라 또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주전은 아니지만 어쨌든 잉글랜드 국대 선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뉴캐슬은 안 팔고 싶었죠. 그 최후의 수단을 여기고 있었는데 근데 당장 6월 30일까지 해결 안 되면 다음 시즌에 승점 10점이 깎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상황이라서 이제 뉴캐슬이 그러면 우리가 팔 수는 있는데 돈 이 정도랑 환사를 달라.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거의 뭐 주전급으로 뛰었던 부상자들이 워낙 많아서 가능성을 볼 때 콴사를 달라. 근데 이제 리버풀이 또 콴사를 보낼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보낸 거죠. 이제 거래가 물러진 거죠. 이제 물러졌고 그 대신에 이제 민테를 살 팀이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뉴캐슬 입장에서 다행히 브라이턴에서 3천만 파운드라도 주겠다고 해서 민테를 팔았고 그와 동시에 엘리엇 앤더슨 1군에서 뉴캐슬 꽤 나왔던 그렇죠, 선수거든요. 근데 이 선수도 사실 1군에 꽤 나오긴 했지만 3,500만 파운드? 좀 금액이 뻥튀기 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지없이 그 반대급부로 블라우디모스 노팅엄 포레스트에 있던 골키퍼가 서드키퍼로 합류했는데 이 선수 이적료가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았는데 그냥 이제 약간 주급 덜기용 노팅엄 입장에서 주급 덜기용이라는 얘기도 있고 앞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그 수익을 맞추기 위해서 그 이제 서로 이제 나눠 가진 선수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뭐 정확한 이적료 금액은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앤더슨도 그런 의혹이 있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뉴캐슬도 그걸 지났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행동을 시작하겠죠 더욱. 자 그리고 이 아쉽다면 아쉽다라는 뉴캐슬보다 한 단계가 더 순위가 낮은 더 아쉬운 왕년의 PL의 왕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근데 PL 왕치고는 인이 허전하죠. 네. 아직 공식적으로 오피셜이 나오는 게 없고 이적 시장에 인이 없는 게 그럴 만한 사정이 또 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지난 시즌 중반에 새로 공동 구단주로 입성을 했죠. 이네오스가. 이네오스가 입성을 하고 근데 그때 다 서류 작업이 마무리된 게 2월이었어요. 겨울 시즌이 끝난 뒤라서 이제 여름 이적 시장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그 보드진 운영진을 개편을 먼저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됐죠. 데네시어스 원래 뉴캐슬 단장을 데려오려고 했는데 이분이 뭐 이메일 주고받는 거 실수가 있어서 이제 그 뉴캐슬한테 알려졌고 뉴캐슬이 보내기 싫으니까 보상금으로 2천만 파운드를 달라. 이메일 실수는 뭘까? 뭐 그러니까 그게 협상했던 걸 이제 뉴캐슬 쪽으로 잘못 보냈다? 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무튼 카톡 잘못 보내는 거죠. 뭐 그런 것들 알려졌어. 그렇게 알려져서 뉴캐슬이 보상금을 그럼 이거 확실한 건 아닙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메일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고 그 이후에 있어서 이제 뉴캐슬은 보내기 싫죠. 능력 있던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2천만 파운드 달라고 하는데 너무 비싸잖아요. 선수도 아니고 단장 데려오는데. 그래서 이제 맨유는 이제 협상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단장은 유급휴직 처리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뉴캐슬에서.
어차피 이제 딴 팀 가려고 하니까 그냥 휴직 처리를 해둔 상태였고, 근데 이게 마지막에 이제서야 해결이 됐습니다. 아까 뉴캐슬이 PSR 영향권이라고 했잖아요. 그 보상금 협의를 하면서 PSR에도 어느 정도 도움을 받았다고 해요. 그것도 수익으로 잡히니까. 그러면서 이제 됐고, 이제 애쉬어스 디렉터가 공식적으로 이제 오피셜이 떴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이제 스포츠 디렉터로 부임하는 게 확실히 됐고, 그 외에도 이제 뭐 베라다라든지 사장이라든지 이렇게 좀 구색이 갖춰지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활동이 좀 뜸했고, 대신에 영입설은 계속 있었죠. 이제 이분들이 공식적으로 일하진 못해도 이제 뭐 비공식적으로는 일할 수도 있는 거니까 계속 설이 있었는데, 그중 대표적으로 댓글에도 있던 더리우트 같은 선수라든지 맞아요. 이런 선수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맨유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적 시장이 시작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아웃된 선수는 뭐 이런 선수들이 있고, 네. 뭐 바란이 가장 화제가 되지 않았나 싶고, 마르샬 결국 나왔습니다. 그것도 공짜로. 네. 그리고 이 양쪽 풀백을 모두 땜빵을 받던 그 뭐 노리치 임대도 다녀왔었던 브랜던 윌리엄스가 나갔죠. 그래서 이제 바란이 나갔으니까 아무래도 일단 맨유는 센터백 보강이 이 중심을 잡은 선수가 필요하지 않나 싶고, 그걸 이제 더리우트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원래는 이제 브랜스웨이트 얘기가 꽤 있었죠. 이제 브랜스웨이트가 맨유가 생각했던 것보다 에버턴이 큰 금액을 불러서 거의 막 7천만 파운드를 에버턴이 불러서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더리우트가 많이 뜨기 시작했고, 그쪽부터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